자, 이번에는 소리에 대해서 배웁시다. 소리는요, 다른 말로 음파라고 합니다. 물체가 진동하여 발생하고 주로 공기를 매질로 전달되는 파동입니다. 반드시 매질이 필요한 파동이에요. 반면에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 있습니다. 빛, 그 다음에 전파등은요,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고요. 반면에 소리, 음파는요,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반드시 매질이 필요하다.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종파입니다. 다시 봅시다. 어떤 파동이 이렇게 움직이면요, 진동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진행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횡파라고 해요. 반면에 매질의 진동도 이쪽이고요. 진행도 이쪽인 음파 같은 파동은요. 우리가 종파라고 해요. 종파. 그러면 밀한 부분이 나타나고 소한 부분이 나타나고 밀한 부분이 나타나고 소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용철을요. 이렇게 된 용철을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요. 용철끼리 뭉쳐 있는 부분과 성글게 되어 있는 부분이 나타나요. 이런 부분을 밀한 부분, 여기를 소한 부분, 여기를 밀한 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소밀파라고도 불러요. 매질이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일 때 모두 전달됩니다. 진공에서는요, 공기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매질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매질이 없기 때문에 전달되지 않는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진공하고요, 무중력 상태. 이걸 좀 구분해야 되는데요. 진공은요, 공기가 없는 거예요. 무중력 상태는 중력이 없는 겁니다. 우주에 나가면요, 우주 밖으로 삐르렁 하고 나가면요, 진공, 공기가 없는 상태이기도 하면서 아주 멀리 가면 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때는 중력이 없는 상태가 돼요. 둘은 완벽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매질의 상태에 따른 소리의 속력은요, 고체에서 제일 빠르고요, 액체, 그 다음 기체의 순입니다. 이건요, 고체는 입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쉽게 전달이 되는 거고요. 액체는 조금 멀리 있고요. 기체는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입자의 밀집도가 더 큰 쪽이 소리의 속력이 더 빠릅니다. 소리의 전달 과정. 일단 물체가 먼저 진동을 합니다. 이 물체가 진동을 하면요, 주변엔 공기가 진동해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러면서 진행도 이쪽이 됩니다. 그러면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나란하게 종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공기까지 진동시키고요. 이 음파가 귀로 와서 고막을 진동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귀에서 소리를 인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소리의 전파 과정입니다. 매질에 따른 소리 전달의 예. 매질이 고체일 경우에는요, 골전도 헤드셋은 뼈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전달합니다. 귀를 보면요, 고막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달팽이관이 있습니다. 여기 전정기관, 방구리관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몰라도 되고요. 일단 우리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요, 골전도 이어폰이 여기서 소리를 이렇게 뼈를 통해서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매질이 액체일 때 물속에서 소리가 전달되므로 수중 발레 선수들이 음악에 맞춰서 연기할 수 있게 되고요. 매질이 없을 때는요, 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주 공간에는요, 공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질이 없으니까요,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 소리가 횡파로 보이는 까닭은요, 소리는 종파지만 소리 분석 프로그램이 횡파 형태로 나타내서 그래요. 그래서 소리 분석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이건요, 원래인 종파를요, 우리가 보기 좋은 횡파로 표현해 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소리는 종파다. 횡파로 나타내면 파형을 비교하기 쉬워서 그래요. 횡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는데요. 마루와 마루까지가 파장입니다. 골과 골까지도 파장이고요. 중심에서 중심까지도 파장이에요. 이것도 파장.
반면에 종파는요, 밀한 부분, 소한 부분, 밀한 부분, 소한 부분, 그 다음에 밀한 부분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밀한 부분에서 밀한 부분까지가 파장입니다. 그 다음 소한 부분에서 소한 부분까지가 파장이에요. 그래서 파장을 나타내는 데는 자, 횡파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횡파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리의 3요소가 있어요. 세기, 다른 말로 크기라고 하고요. 이건 진폭이 결정합니다. 소리의 높낮이, 이건 진동수가 결정하고요. 음색은요, 파형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럼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베이스 드럼이 있고 탐탐, 그 다음에 작은 드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세게 때리면 세게 때릴수록 진폭이 커지면서 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진폭이 커지면요, 소리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 북을요, 아무리 세게 때리던 잽싸게 빠르게 따다다당 때리던 높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높이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북을 작은 거 때렸을 때 진동을 빨리 하면서 높이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럼 칠 때 여러 종류의 크기의 드럼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의 높낮이는요, 진동수가 결정합니다. 여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 하고 소리가 나죠? 이땐 진동수가 굉장히 큰 거예요. 남학생들이 얘기하면요, 이런 소리가 나요. 이건 진동하는 횟수가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동하는 횟수, 찍 이렇게 진동하면요, 높은 소리가 나고요. 진동하는 횟수가 이렇게 되면 낮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음색은 파형이 결정합니다. 자, 선생님이 사랑해 하면요, 사랑이라고 말하면요, 여학생들 다 토해요. 기분 나빠. 자, 그런데 BTS가 사랑해 그러면 기분이 좋죠? 이건요, 파형이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음색을 결정하는 건 파형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소리의 세기는요, 파동의 무엇에 따라? 그렇지, 진폭에 따라 소리의 세기가 달라져서 그래요.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가 납니다. 자, 북을 때리면요, 약하게 때리면 이런 식으로 진동합니다. 더 세게 때리면요, 이렇게 진동하겠죠. 그럼 진폭이 커질수록요, 더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얘의 진폭은 요 정도입니다. 중심에서 마루, 중심에서 골까지. 그런데 여기는요, 자, 중심에서 마루까지가 작죠. 진폭이 작을수록 작은 소리고요.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가 납니다. 악기를 세게 두드리면 진폭이 커서 큰 소리가 나고요. 이때 조심할 건요, 높이는요, 변함이 없어요. 약하게 두드리면 진폭이 작아서 작은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러니까 베이스 드럼을 아무리 세게 때려도요, 얘 높이는 높아지지 않아요. 오디오의 볼륨을 줄이면 진폭이 작아져서 소리가 작아진다. 그래서 진폭은 소리의 세기를 결정한다. 진폭은 소리의 세기를 결정한다. 그 다음 소리의 3요소 중 하나인 높낮이. 아까는요, 소리의 세기는 뭐가 결정한다고요? 그렇죠. 진폭이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소리의 높낮이는요, 파동의 진동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진동수가 클수록 높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1초당 진동하는 횟수가 하나, 둘, 셋, 네 번 진동하는 것과 1초당 진동하는 횟수가 하나, 둘 진동하는 것 중에 진동수가 이쪽이 크기 때문에 이쪽은 높은 소리고요. 이쪽은 낮은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학생들이 소리를 내면요, 높은 소리가 납니다. 아, 이렇게 진동하는 거고요. 남학생들이 소리를 내면,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하는 횟수가 높을수록, 진동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높은 소리가 납니다. 현악기 줄의 굵기나 길이가 달라지면 진동수가 달라져서 다른 높낮이의 소리가 납니다. 기타를 보면요, 굵은 선부터 서서히 얇은 선까지 있어요. 굵은 선은 진동수가 작아서 낮은 소리가 나고요. 얇은 줄은요, 진동수가 커서 높은 소리가 납니다. 다음, 기타가 이렇게 있으면요,
요 부분을 이렇게 누르고 기타 줄을 튕기면 요 정도가 진동을 합니다. 근데 점점점 요쪽으로 갈수록요, 요 칸 하나당 반음씩 올라가게 돼요. 진동수가 점점 커져요. 줄이 짧아지면 진동하는 수가 많아지면서 높이가 높아집니다. 진동수가 커서 높이가 높아진다. 그래서 현악기 줄이 굵기가 굵으면요, 높이가 낮고요. 얇으면 높이가 높아지고요. 줄의 길이가 길었다가 짧아지면요, 진동수가 커져서 높이가 높아집니다. 리코더 같은 관악기는요, 관의 길이를 다르게 해서 높낮이가 다른 소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리코더가 이렇게 있으면 구멍이 있죠. 여길 다 막으면요, 낮은 소리가 나요. 진동수가 작아져서 낮은 소리가 나고요. 여기를 하나씩 열어주면요, 자, 여기서 진동하기 때문에 진동수가 커지면서 높은 소리가 납니다. 다음 북, 종, 실로폰과 같은 타악기는요, 길을 달게 해서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실로폰을 보면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있죠? 그러면서 도레미파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질량이 작을수록 더 빨리 진동해요. 그래서 진동수가 커지면서 높이가 높아지는 겁니다. 다음 음색인데요. 얘는 파형이 결정해요. 파형에 따라 음색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피아노로 도를 치고요, 바이올린으로 도를 켜보면요, 피아노의 파형과 바이올린 파형이 틀려요. 진동을 똑같이 사회했는데도요, 똑같은 도를 쳤는데 이번에는 피아노 소리와 바이올린 소리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쌤이 사랑의 그런 것과 BTS가 사랑해 이렇게 얘기한 경우, 선생님이 사랑해 하면 파형이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토 나와요. 기분 졸라 나빠요. 근데 BTS가 사랑해 하면 기분이 엄청 좋죠. 왜냐하면 이 파형이 틀려서 그래요. 같은 목소리, 같은 톤, 같은 진동수로 하더라도 사람마다 파형이 틀리고요. 악기마다 파형이 틀려져서 우리가 이 파형을 통해서 음색을 구분하게 됩니다. 같은 높이의 음이라도 악기마다 소리의 파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나고요.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른 까닭은 음색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 실험을 한번 봅시다. 입으로 병 입구를 불면요, 여기 있는 공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얘는 공간이 작고 얘는 공간이 큽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진동을 빠르게 하고요. 지지지짓. 얘는 진동을 느리게 합니다. 그래서 물의 양이 많은 쪽이요, 공기양이 적어요. 물의 양이 많을수록 공기양이 적어요. 공기양이 적을수록 공간이 작기 때문에 공기가 빨리 진동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진동수가 높아지고요, 높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A쪽이 더 진동수가 크고 높은 소리가 난다. 공간이 작을수록 높은 소리. 다음, 자, 망치로 이 병을 치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 물이 많은 쪽은 이 병의 진동을 방해시켜서 진동수가 작아요. 반면에 물이 적은 건요, 자, 병의 진동을 방해를 적게 해요. 그래서 진동수가 커집니다. 그래서 높이가 이쪽이 커져요. 병을 진동시키면요, 물량이 많은 쪽이 물이 없는 병 부분이 적어요. 물이 적을수록 병의 진동이 쉬워져서 진동수가 높아지고요, 높은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물이 적을수록 이 병 전체가 진동하기 쉬우니까 진동을 빨리 하고요, 더 높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B가 더 높은 소리가 납니다. 자, 이 원리를 이용한 게 유리병 악기예요. 유리병에 물의 양을 다르게 넣으면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집니다. 물이 든 병을 두드렸을 때 물의 양이 많을수록 낮은 소리가 나고요, 물의 양이 많을수록 진동을 잘 못하니까 낮은 소리, 물의 양이 적을수록 쉽게 진동하니까 빠르게 진동할 수 있으니까 높은 소리가 나요. 물의 양이 적을수록 높은 소리가 난다. 이번에 만일 유리병을 불었을 때 공기가 떨리는 것이니까
무량이 많을 때는 작은 공기 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소리가 나고요. 무량이 적으면요. 자, 공기에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더 적게 떨리니까 진동수가 작아요. 그래서 낮은 소리가 납니다. 자를 튕겨서 소리내기. 자, 책상에다가 자를 걸쳐 놓습니다. 자, 요만큼 걸쳐 놨을 때와 책상에다가 자를 요만큼 걸쳐 놨을 때 얘 같은 경우는요. 짧은 길이만큼 진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지직. 얘 같은 경우는 긴 게 진동을 해야 돼요. 징징징징. 그럼 진동수가 이쪽에 커지면서 이게 높이가 높아집니다. 책상 끝에 자를 걸쳐놓고 튕기면 자의 진동의 소리가 납니다. 띵 하고 소리가 나요. 책상 밖으로 나온 자의 길이가 짧을수록 이렇게 짧아질수록요. 진동수가 커져서 높은 소리가 나고요. 자의 길이가 길수록 이렇게 길게 많이 나올수록 진동수가 작아져서 낮은 소리가 납니다.